어서 오세요. 자, 우리 들어온 선수를 먼저 출석부터 기록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세 차례에 걸쳐서 유산답사 발표하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들어온 선수들 우리 출석부터 기록해 주십시오. 지난 시간에 우리 열 번째 준영이까지 문준영까지 지난 시간에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문의 류윤선, 한유나, 조은비, 고다현, 최윤신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여러분 순서. 네, 성훈이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자, 오늘 발표 여러분들이 발표 그 자료 공유해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오늘 순서를 맡은 친구들은 미리 여러분 순서가 주어졌을 때 잠깐만요 준비합니다 이러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지금 시간에 제가 지금 불렀던 선수들은 오늘 발표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서에 맞춰서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가 류은선, 두 번째가 한유나, 세 번째가 조은비, 네 번째가 고다현, 다섯 번째가 최윤신, 그 다음에 박소희, 그 다음에 유재형, 안형우, 문정은, 한예은, 권태헌, 김준형 뭐 이런 순서로 시간이 허락되는 것만큼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시간 남아 있는데요. 계속해서 우리 들어온 친구들 계속 들어온 친구들 받고 있고요. 들어온 친구들 받고 있고 지난번에도 보여줬듯이 제가 지금까지 받고 있는 선수들 자, 들어왔을 때는 다 카메라를 열어주시고 성훈이는 지금 나하고 얘기가 됐어요. 성훈이가 이건 비디오를 못 여는 이유에 대해서 제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나머지 친구들은 다 비디오를 열어서 수업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개로 들어온 친구들은 두 개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가 열리고 하나가 닫혔다 얘기하고 그렇지 않은 선수들은 다 지금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비디오가 다 열려 있어야 됩니다. 아직도 비디오가 안 켜진 친구들이 있는데 빨리 열어주세요. 비디오를 켜놓고 여러분들이 다른 준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데 아직도 비디오가 안 켜졌는데 지금쯤이면 비디오가 다 켜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간 5분이에요. 윤선이 준비돼 있죠? 네, 네, 코치님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아니 조금 더 시간 있어 준비하시면 돼. 그 다음 해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음, 음, 음. 그래요. 그럼요. 네. 효원이 두 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효원이는 하나는 켜져 있고 하나는 꺼져 있으니까 효원이 그 상황은 이제 됐고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성훈이 같은 경우도 저랑 이해가 되어 있고요. 준영이는 빨리 열어주시고 다현이도 열어주시고 고다현, 문준영 정원이도 문종은도 다 열어주세요. 사범의 고다현, 다현이도 열어주시고 비디오. 다현아, 만약에 이유가 있다면 개인 채팅으로 나한테 그 이유를 설명해주고, 그래. 교수님, 저 지금 캠 키고 있는데요. 지금은 됐어요. 지금 보입니다. 자, 자,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백석톡을 올렸습니다. 백석톡을 올려가지고, 좀 한번 여러분들과 얘기하고 싶은 그런 주제, 오늘 발표를 듣기 전에 시적절하게. 미국보다 우리 한국이 시차가 좀 빨라요. 그 미국 시간으로 화요일 날 미국이 대통령 선거 투표를 이제 하지요. 우리 시간으로는 우리는 이미 화요일이잖아요. 우리가 빠르기 때문에 아마도 내일 수요일 날 오후 1시경이 되면은 이제 조만간 있으면 미국이 이제 밤을 지나서 아침을 맞이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선거가 되는 투표 날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그 결과를 앞두고 지금 여러 가지 듣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예상들이 이야기들이 미국 언론을 통해서 지금 세계 언론을 통해서 계속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또 무슨 일인가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갖다가 여러분들하고 한번 해보고 싶어서 올렸습니다. 여러분 그 기사 보셨습니까? 그 기사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그 기사가 오늘 그 세계 민주주의, 미국의 민주주의를 좀 이런 면에서 좀 위협하는 것은 아닐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미국이 여기에까지 이르렀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한 여러분들 생각이 궁금하거든요. 누가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의 생각을 누가 한번 들려줄 수 있을까요?
우리 수업은 비디오를 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적어도 여러분들의 눈하고 내 눈이 마주쳐야 되는 수업이에요. 그래야지 진정한 의미에서 토론이 되니까 비디오를 켜고 눈을 맞출 수 있어야 되고, 잠깐 상황이 있어가지고 잠깐 뭐 자리를 움직이는 건 상관없지만은 좀 내가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영상들도 많이 있는데 그거는 반칙이에요. 여러분들의 눈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내용이, 그리고 누가 지금 우리 백석톡에다가 비밀번호를 그거 좀 올려주셨는가요? 비번이 있어야지만 올라오는. 그냥 요청이 있었는데 우리 야 26명의 우리 선수들 봤는데 누구도 비번과 이걸 안 올려주셨네. 내가 준비할 때 여러분들, 제가 이것도 하기에는 나한테 부담스러우니까 앞으로는 우리 친구들 중에서 이 비번하고 이게 필요한 친구들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 먼저 들어와서 출석을 체크한 선수들은 여기에 그 비밀번호하고 그 아이디를 갖다 꼭 올려주시면은 그런 것을 필요한 친구들 덜 고생하고 수업에 들어오니까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여러분 그렇게 좀 협조해 주세요. 무엇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 미국이 왜 이 지경에 이른 것 같아요? 최윤신, 네, 코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지금 기사 다시 보고 있긴 한데, 아직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러면 윤신아, 좀 내가 뭔가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질문을 해본다면 나나 우리 클래스에서 또 설명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아직 제가 기사 내용 아직 제가 정리를 못해서, 네, 정리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내가 구두로 얘기해 볼게요. 미국은 그래도 전 세계에 민주주의를 그래도 나름대로는 이제 잘하고 있는 국가로 알려져 있고요. 그 사회도 문제가 많지요. 빈부의 격차나 또 인종적인 격차나 뭐 이런 차별이나 어느 사회에 있는 것처럼 미국도 다르지 않아요. 이상적인 나라가 아니니까. 그래서 적어도 민주적 정치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을 뽑는, 의회 의원들, 상하원 의원을 뽑는 이런 민주적 절차가 독재 정권에 의해서, 권력자들에 의해서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경우는 미국이 지난 몇백 년 동안 거의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근데 얼마 전에 터키 선거가 있었고요. 러시아 선거가 있었는데 그런 권위주의적인 정부 혹은 약간은 독재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 선거를 했는데도 선거가 불법이었다. 투표가 정말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럴 가능성들이 사실 많이 있고요. 무늬만 민주주의지, 무늬만 선거지 그런 어떤 권력자들의 이해관계가 담겨져 있는 그런 선거가 유무야적으로 이루어지는 무늬만 민주주의 선거를 하고 있는 나라들도 세상에 많이 있고 미국 사람들도 그렇고 세계도 그렇고 미국은 그런 선거를 치르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컨센서스가 있어 왔었어요. 지난 몇백 년 동안 230년? 240년? 근데 이번 선거는 선거를 틀기 전에도 이거 부정선거 될 거야. 우편 선거는 믿을 수 없어. 반칙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
진 사람은 졌다라고 인정하기 싫어. 미국은 졌으면 진 사람이 먼저 대세를 딱 판단한다면 내가 졌습니다.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전국을 함께 협력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페어 플레이. 선거 전에는 막 거기도 중상모략하고 상대의 약점을 가지고 막 뭐 더티 선거를 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지만 어쨌든 결과에 대해서는 양측이 인정을 해왔던 것이 미국식 민주주의의 하나의 그래도 좋은 모습이라고 해왔어요. 근데 이번 선거는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반칙이 많을 것이다. 인정한다 못한다라고 하는 승복이냐 불복이냐. 미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지난 200년 동안 듣도 보지도 못했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2020년도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이 궁금해요. 근데 그러면은 그런 여론이 조성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이지요. 물론이지요. 여론이 있으니까 불복도 하고 승복도 할 수 있는 것이 여론이 없으면요 무슨 불복을 해요. 세상에 그 사람 관심 없는데 졌으면 진 거지 진 사람이 내가 이겼다라고 여론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러니까 그게 특이한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런 일이 미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200년 동안 보지 못했던 일이. 그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미국에서 일어난 이런 일들이 오늘 21세기 세계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지 않을까. 그 이유가 뭘까.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정치 평론을 듣고 싶어요. 내가 딱 100% 자신할 수 없어도 이런 거 아닐까요? 라고 하는 여러분의 견해. 여기 대학생들이 한 35명 모여 있거든요. 나름대로 여러분의 견해. 정답을 난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견해 단지 이런 이유에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나눠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걸 묻는 거예요. 정답을 묻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정답을 알 수가 없어요. 다현아 영상이 안 켜졌어요. 아까 껐다가 다시 꺼졌네. 다현이 영상 켜주고요. 교수님, 제가 2개로 들어가고 있어서 하나 켜고 있어요, 그렇구나. 지금. I'm sorry. 2개구나. 오케이. 이제 이해가 됐어요. 또? 사회복지학부 김겸이 발표하겠습니다. 점이야. 너무 네? 기다렸던 발표야. 발표 좀 해주세요. 제가 아침에 그 코치님께서 링크 보내주신 거 보고 그 기사만으로는 약간 이해하는데 조금 힘들어서 따로 또 찾아봤었는데 먼저 바이든이라는 사람이랑 트럼프랑 둘이서 대선을 지금 하고 있는데 바이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약간 사회적으로 조금 소수의 약자분들이 많으시고 우편 투표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반면에 트럼프는 백인의 지지자가 많아서 현장 투표가 많은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가 그렇게 조기 우승하겠다 약간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몇 개 주 중에서 우편 투표가 조금 늦게 투표 용지가 도달해도 그 인정을 해준다는 거를 무시하고 그냥 본인이 우승을 하겠다라고 하는 제가 그냥 보기에는 조금 너무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
무시한 채로 본인이 우승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 같고, 거기에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백인들 중에서 조금 높은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끼리의 뭔가 이익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겸이에게 내가 이런 겸이의 발표를 들으면서 이런 호기심이 생겼어요. 여러분들도 우리 수업을 하면서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이 수업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또 그런 친구들을 수업을 통해서 만나게 되고요. 글을 통해서 만나게 되고 발표를 통해서 만나게 될 때마다 너무 행복하고요. 자, 겸이가 이제 아침에 링크를 보면서 일단 열어봤는데 그것만 가지고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좀 더 찾아보니까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얘기했던 말 굉장히 학습자로서 좋은 태도를 보여줬어요. 그랬을 때 내가 궁금한 것이 겸이가 그렇게 추가적인 노력을 하면서 알아보려고 한 것은 어쨌든 코치님이 알아보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학생으로서 선수로서 그렇게 알아본 거가 더 커요? 아니면은 이런 또 새로운 물음 앞에 개인적으로 호기심이 생겨서 뭐지 하면서 그걸 알아보는 게 된 후자가 더 클까요? 전자가 더 클까요? 그게 궁금해요. 사실 어젯밤에 뉴스 하는 걸 잠깐 봤었는데 딱히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던 거라 보지 않았었어서 이번 기회에 약간 다른 나라기는 해도 그 조금 민주주의다라고 일컬어지는 나라가 하는 대선을 어떤 방식으로 지금 되고 있는지 보고 싶어가지고 코치님께서 계기를 주신 느낌으로 제가 찾아봤습니다. 겸이 씨, 땡큐 so much. 하이파이브. 감사합니다. 내가 거듭 얘기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만났을 때 코치로서의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좀 더 많은 경험의 기회들, 관심의 지점들을 통해 가지고 그걸 취하고 안 취하는 것은 여러분의 결정이에요. 그것까지 코치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강요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새로운 기회들, 배움들, 만남들 통해서 지난번에 글로벌 인재 포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소개했던 것도 그러한 기회, AI는 정말 우리가 함께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우리 전공과 상관없이, 호불호와 상관없이.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포럼의 기회도 던져드렸고요. 미국 정치가 우리하고 당장 먹고 사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 그 말도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 한국사 탐방을 통해 여러분들이 민주 시민으로서요, 지성인으로서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영향도, 자유민주 시민으로서, 세계 시민으로서도 한국의 위상이 이제는 예전처럼 그냥 가난하고 찌질이도 영향력 없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우리 한국의 영향력이 이제는 문화적으로도 봉준호 감독이라든지 방탄이라든지 문화적으로도 우리의 영향력이 적지가 않음을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세계 시민으로서의 책임이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 대학생들이 모르지 않아야 되고요. 미국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나라지만 미국의 정치학과 외교와 판단은 결국 한국과 세계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국가임이 분명해요. 대한민국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국가 두셋을 들라고 한다면 미국과 중국이 빠질 수 없고요. 일본이 빠질 수가 없고 러시아가 빠질 수가 없고 EU가 빠질 수가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의도적으로 우리가 그걸 열심히 바쁜 삶을 살아가면서 할 수는 없지만 이런 큰 기회, 사건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는 것이 좋은 미래를 꿈꾸는 우리 지성인 대학생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역사는 시간에 대한 학문, 시간에 대한 학문. 그랬을 때 미국 민주주의가 어떤 면에서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 보도를 통해서 왜 미국 민주주의가 이렇게 위협을 받고 있을까? 그리고 이 현상이 한국에는 과연 없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도 함께
생각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이 작은 역사가로서 가는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겸이가 어저께는 그냥 훅 지나갔는데 오늘 마침 이런 어떤 저 주제가 날라왔을 때, 링크로 날라왔었을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계기를 마련해 주신 것 같아서 해봤어요 라고 하는 것은 너무 좋은 학습자의 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설명을 해줬고요. 기존의 방식은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고 그 결과가 내가 좀 억울하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진실을 담고 있고 객관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 후보자들은 받아들였어요. 근데 겸이가 이런 얘기를 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이기고 싶어하고 우승하고 싶어하고 지고 싶어하지 않고 그게 굉장히 강한 리더가 맞아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주장이 강한 친구가 있고 주장이 있지만 그 주장을 다른 친구들하고 맞추는 걸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도 자기 주장이 아주 센 친구들이 있어요. 어떨 경우는 좀 억지스럽게 그거가 안 되면 막 분해하거나 좀 이런 친구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내 생각이 있지만 다른 친구가 강하게 하면은 특별히 그것이 뭐 진리 비진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맞춰가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어떤 면에서 굉장히 자기의 주장이 센 그런 캐릭터의 리더임에 분명해요. 그리고 그런 얘기했죠. 우편 투표는 소수자들, 다시 얘기하죠. 멕시코, 흑인, 여성들, 미국 사회에서 소위 마이너리티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대면보다 비대면을 선호해가지고 우편 투표를 많이 하고 그 우편 투표의 결과는 바이든이라고 하는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이 많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미국 사회에 주류의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있는 백인들, 백인 우파적인 백인들의 지지를 강하게 받고 있고 투표 당일에는 그분들이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아슬아슬했었을 때 우편 투표는 미국이 50개의 또 다른 나라들이 함께하는 미국 합중국이라고 하거든요. 한 나라이면서 50개의 나라가 미국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전체 연방법도 있지만 주마다 투표의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주마다. 그리고 개표하는 시간들의 차이가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이겼다 먼저 당장 일어난 그 당일의 선거 결과를 가지고 우편 투표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렇게 선포하고 난다면은 이게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것이 승복이냐 불복이냐 이 얘기예요. 그런데 결과가 최종적으로 합산되기 전에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을 때도 내가 이겼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특이한 기질, 캐릭터 때문일까요? 그것만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만으로 가능할까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다고도 지금 미국 언론들이 염려를 하고 있고 혼란을 지금 염려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무엇이 그렇게도 미국이 해보지 못했던 일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예상하게 하는 걸까요? 무엇이 트럼프 대통령 그런 캐릭터 플러스 어떤 알파 때문에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걸까요? 관광학부 최윤심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소통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도 많고 또 바이든을 지지하는 사람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 두 약간 그거를 약간 연결시켜주는 게 네,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것은 제하지 않고 오직 한 곳을 한쪽 무리의 말만 자꾸 듣고 자기들이 원하는 걸 하고 싶기 때문에 약간 그런 싸움이 일어난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생각합니다. 윤신이 하이파이브. 이 갈등의 배경에는 이전에 미국이 경험하지 못했던 소통에 특히 진영 간의 소통에 대단히 큰 어려움, 막힘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갖고 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에 큰 위협이 되고 있고요. 라는 설명이 굉장히 중요한 설명이에요. 그럼 또 다른 물어. 왜 지금까지 민주주의 잘해오다 갑자기 2020년도 더 세상이 발전하고 인터넷도 더 발전하고 기술도 발전하고 줌도 있어가지고 소통도 할 수 있는 장치도 더 많아지는데 왜 이게 막혀졌다는 이런 얘기가 나와? 기술은 소통을 돕는 방식이 여러 가지 채널이 여러 것들이 다 좋아지고 있는데 왜 정작 정치하는 두 세력은 막혀졌다는 이런 얘기가 나와? 그 이유가 뭘까요? ICT 학부의 안용호 발표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양쪽이 선호하는 정치 색깔이 너무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소통을 한다고 해서 조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그것보다는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소통을 단절하고 내 색깔에 맞춰 나가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기에 약간 소통을 아예 단절을 하지 않았나 하고 추측해 봅니다. 형 하이파이브. 민주주의는 공산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100%라고 하는 것을 내기가 어려워요. 민주주의는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우리가 35명이 있으면은 아무리 좋은 뜻의 결정이라 할지라도 그 결정은 다 좋아요 얘기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의 사회, 현실의 우리 수업의 구성의 모습이라고. 토론 수업을 진행합니다 얘기했고, 토론 수업을 진행한 데서 토론 수업이 막상 해보니까 난 너무 싫어 그런 느낌을 받는 선수들이 있을 수 있고요. 대학교에 와서 난 진짜 비로소 대학생단 수업을 받아봐요 라고 하는 그런 선수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우리가 창의 인재를 만들어갈 수 있고, 토론하는 과정 속에서는요 호불호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소통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과거의 민주주의에서도 저 대통령은 절대 내가 찍지 않을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과거에도 지금처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전엔 선거할 때 인터넷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고 그랬을 때 선거할 때 어떻게 선거했죠? 운동장에 모여주세요. 교실에 모여주세요. 강당에 모여주세요. 대통령 선거 유세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모아야 했어요. 그렇게 모는 걸 통해서 여론을 만들어가고 내 뜻을 펼치고 내 지지자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요즘 시대는요,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여러분이나 내 뜻을 세상에 소통하고자 한다면 SNS, 유튜브, 여러분 모두가 내 방송국을 가질 수 있어요. 이전에 인류가 정치인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 채널을 통해 예전에 미국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선거를 위해서는요, 언론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 방송을 열어주지 않으면 방송에 한 번 노출되는 거하고 10번 노출되는 거 차이가 있으니까. 지금은 자기 지지 세력들하고요, 트럼프도 바이든이든 100% 용이한 소통의 방송국 채널을 가지고 있는 시대의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우리 끼리끼리 논다고 하죠. 끼리끼리가 더 잘 놀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섞이지 않아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로 자꾸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객관적인 사실, 나는 싫어, 나는 원치 않아도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사회적인 컨센서스, 진리라고 하는 거, 선거에 몇 퍼센트 57% 대 33%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라고 한다면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 진자의 마음이지만 축하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장면이 가능했어요. 근데 이제는요,
나를 콘크리트처럼 지지하는 사람들이 20% 30%만 있다고 한다면요. 사실 끝까지 앵겨붙일 수 있는 한 국가사회에 꽤 큰 힘을 진자나 이기냐라 가질 수 있는 그런 민주적 사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을 적극적으로 써야지라고 하는 그런 리더 같은 경우는요. 이 승패를 그 혼단, 선동을 통해 가지고 이 승패를 끝까지 밀어붙일 때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 몇십 년 만에 미국이 경험해보지 못하는 그런 갈등이 내일 이제 뚜껑 열어보면 내일 오후 1시 정도면은 대선의 결과가 기본적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언론이 과도하게 걱정했는지 아니면 실제 미국 사회에서 막 뉴스에서 서로 막 싸우고 무장한 어떤 그 민병대들이 트럼프 지지한다고 하면서 뭐 이런 갈등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내일 뉴스를 통해서 만나보게 될 텐데요. 기술의 진보는요. 우리의 오는 역사에 대해서도 새로운 페이지를 써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과거의 한국사를 배우고 있는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역사는요. 옛날 날짜와 사람들을 딸딸딸 외우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해석할 수 있는 힘을 배우는 것이 나와 여러분들이 배우는 한국사 탐방이라고 하는 역사 공부이거든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관전 포인트를 가지고 한 주를 보내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시간이 많이 갔지만 우리 첫 번째 대표 선수 오늘 발표 윤선이 준비되었는가요? 네, 코치님. 네, 그러면 자 공유해가지고 진행해 주십시오. 지금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진행되고 있어요. 소리도 잘 들리고. 감사합니다. 어문학부 안녕하세요. 저는 어문학부 18학번 류윤선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유선 답서는 수원 화성입니다. 목차입니다. 탐방 목적 및 발표 대상, 탐방 코스, 그리고 수원 화성, 서당대, 성곽길, 창룡문, 서북 공심대와 화성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유선 답사의 대상은 타 지역의 동기들입니다. 목적은 화성을 답사하며 수원의 문화유산 화성에 대해 알아가는 것과 함께 성곽길을 걸으며 역사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는 것입니다. 제가 화성으로 선정한 이유는 1학년 때 저희 과 교수님과 과 동기들과 이 화성으로 답사를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교수님이 화성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걸음이 많이 뒤쳐져서 자세히 설명을 못 들은 것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답사 지역을 수원 화성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2시간 동안 수원 화성 성곽을 쭉 돌아보는 코스인데 그중에 서당대, 그리고 화서문, 창룡문을 중심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정조 18년에 창룡문은 정조 18년에 공사를 시작하여 28개월, 즉 2년 4개월 뒤인 1796년에 완공되었으며 정약용이 성을 설계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수원 화성은 거중기, 활차, 농로 등을 발명하여 활용했고 동서양의 축성수를 집약하여 빠르고 튼튼하게 지어졌습니다. 이처럼 수원 화성은 18세기 과학과 건축, 예술을 살필 수 있는 우리나라 성곽 중 가장 독보적인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진왜란과 화재 등을 겪으면서 소실된 부분이 있었지만 화성 성곽 축조에 대한 경위와 제도 의식 등을 기록한 화성 성역 의궤를 통해 거의 완벽하게 복원되었습니다. 서당대는 8단 정상에 세워진 군사 지휘소입니다. 서당대에서는 이렇게 시야가 트여 있어 멀리 용인 석성산 봉화와 육릉 입구까지 한눈에 살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수원 시내 전경이 한눈에 보이는데요. 왼쪽 아래로는 여기 화성 행궁이 있습니다. 수원 화성 성곽길을 걷다 보면 령이나 순시라고 쓰여 있는 깃발을 볼 수 있습니다.
정조의 장룡회영 5위의 군사들이 수원 화성을 지킬 때 깃발의 오방색으로 경계 구역을 구분했습니다. 남쪽의 팔다위는 붉은색 깃발, 북쪽의 장안위는 검정색 깃발, 동쪽의 창룡위는 청색 깃발, 서쪽의 화서위는 흰색 깃발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있는 곳 중앙은 노란색 깃발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깃발색이 바뀌는 것을 살펴보면 화성 성곽을 걸으면 또 다른 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창룡문은 수원 화성의 동문입니다. 창룡문은 동쪽 방향을 지키는 신성한 청룡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창룡문은 안쪽으로 휘어 들어가는 곳에 자리 잡고 있어 돌출된 좌우 성벽이 자연스럽게 성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문 안쪽에 넓은 공터는 당시에는 군사들의 훈련장으로 쓰였지만 현재는 수원 시민들에게 나들이 장소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답사를 간 날에도 연날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북 공신동과 화서문인데요. 원래대로면 화서문은 서당대 다음인데 저는 갑사 간 날 교통 문제로 화서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니까 조명을 이렇게 켠 모습도 굉장히 이뻐서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화서문은 수원 화성의 서문입니다. 화성의 서쪽이란 뜻이지만 서쪽에는 팔달산이 있어 정확히는 서북쪽에 문이 나 있습니다. 화성은 바깥으로는 넓은 평지가 펼쳐져 있어 주변을 감시하기 위해 높은 소북 공신돈을 함께 세웠습니다. 서북 공신돈은 화성 서북쪽에 세우는 망루로 주변을 감시하고 공격하는 시설입니다. 왕선대 화성을 둘러보던 정조는 서북 공신돈 앞에 멈춰서 우리나라 성곽에서 처음 지은 것이니 마음껏 구경하라라며 매우 만족스러워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서북 공신돈 같은 시설은 우리나라 성곽 중 화성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선이 발표 들었는데, 가연이가 아주 멋진 박수를 쳐주니까 너무 좋으네. 자, 어떤 피드백, 어떤 배움, 어떤 느낌이 있었을까요? 누가 발표해 보실까요? 사범학부 고다연 발표하겠습니다. 네. 먼저 디자인적으로 되게 완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에 출처를 표시하신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디자인과 출처 아주 이 답사에서의 좋은 강점이라 생각합니다. 코치도 동의합니다. 또 디자인 영상학부 박수진 발표하겠습니다. 네. 일단 다른 화성행궁이나 그런 궁들도 많은데 제가 처음 듣는 다른 궁들에 대해서 그렇게 좀 자세하게 들은 적은 처음이라 가지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 것 같고 발표를 되게 약간 자신감 있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신감이 있어서. 국문학부 김도영입니다. 네, 도영이. 제가 같은 과라서 그때 교수님이랑 이렇게 류윤선 학우분이랑 같이 성곽 돌면서 설명을 들었던 게 생각이 나는데 그때 교수님께서 또 빼먹었던 다른 내용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 다른 내용을 류윤선 학우가 이번에 설명해 줘서 그때 생각도 나고 더 많은 내용들을 알게 된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근데 어문학부인데 두 친구가 어문학부에서 왜 수원화성을 그때 답사를 갔던 거예요? 어문학부에서? 국어국문학과에서 왔습니다. 국어국문학과인데 거기 왜 답사를 갔어요? 무슨 목적으로, 무슨 수업으로?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주말에 모여서 견학처럼 답사를 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윤선아, 따로 국어국문학과 있던 건 아니고. 네, 무슨 저희 네, 무슨 수업을 갔어요? 저희 연례 행사로 수업이 아니라 교수님들이 따로 학생들을 모아서 그 MT 1년마다 비슷하게? 네네 비슷하게 아, 동기들이 1, 2학년들 모아서 어, 그래서 저번에는 수원 화성을 갔었고 또 저저번에는 덕수궁 이런 데를 갔었던 기억이 어유, 야, 갔다고. 우리 국어 국문학부 그 교수님들이 그렇게 역사적 관심이 많은 거, 나 오늘 처음 들었어요. 너무 훌륭하시네. 감사합니다. 또 어떤 피드백 있을까?
이 발표의 강점, 이 발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 있었다면은 자, 그러면 내가 몇 가지 내 피드백보다 일단 윤선이 얘기 먼저 들어보자. 윤선이 자평 한번 들어봐요. 내 발표의 강점, 내가 생각할 때, 그리고 또 앞으로 좀 보완하고 싶은 아쉬운 점, 친구들 피드백 다 듣고 난 다음이니까 윤선이 네. 자평 들어봐요. 저는 처음에 PPT를 만들었는데 이제 발표를 하려고 하니까 PPT 내용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발표하면서 내용을 더 추가했던 게 잘한 일 같고요. 네, 부족한 점은 너무 긴장을 했던 점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자, 윤선이 비밀을 먼저 한번 얘기할게요.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비밀. 윤선이는 지금까지도 악착같이 집요하게 끈덕지게 얄밉게도 손을 한 번도 안 든 선수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렇게 발표를 잘하는데도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은, 그리고 또 이 발표도 이렇게 성실하게 답사를 아주 진지하게 대학생답게 다녀왔던 이런 노력을 하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고 악착같게 아주 강력하게 얄밉게 손을 한 번도 안 들었던 선수가 윤선이에요. 그러니까 긴장할 수밖에 없죠. 아마 그 긴장 때문에 손을 못 들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경험이 필요해. 누구나 다 처음은 다 힘든 거예요. 긴장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앞 시간에서도 왜 우리가 손을 못 들까라고 하는 그런 주제에 토론을 하면서 조벽 교수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첫 번문은 인재혁명이라든지 우리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강연을 다니시는 분이 계신데, 조벽 교수님이라고, 그분의 논지를 가지고 토론을 했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창의적인 새로운 변화, 좀 이 시대가 필요한 어떤 그러한 역량을 갖춘 사람, 인재로 가기 위해서 극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정답이라고 하는 것의 강박, 그리고 실수에 대한 두려움. 이제 틀리면 어떡하지?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지라고 하는 그 남을 의식하고 틀리다 맞았다라고 하는 이 강박하고, 그다음에 정답은 하나일 것인데 내가 과연 정답일까라고 하는 정답에 대한 강박, 그것이 우리 한국 교육, 주입식 교육, 동양의 많은 교육이 그렇고요. 또 지금도 그런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 교육 현장의 그런 부분들이 우리 선수들을 그렇게 가둬놓게 되고 기죽게 만들고, 그런 부분들이 더 끼를 발산해야지만 가능한 그 미래 역량을 위축한다고 하는데, 윤순이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하니 꽤 잘했어요. 발표 잘했어요. 그렇지만 처음이니까 떨리고 두려운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을 많이 할수록 그 떨림과 두려움은 대단한 내 어떤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경험치가 적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회를 적게 가졌다라고 하는 그 설명 하나면 족한 것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선수들이 사실은 이런 두려움들이 딱 크다는 거예요. 정답에 대한 두려움, 틀리면 어떡하지의 두려움, 남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두려움, 그런 것들을 좀 더 편안하게 만나자라는 우리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더 이겨 나갔으면 좋겠고요. 앞에 시간에 내가 눈물이 나올 정도로다가 참 감격스러웠던 것이, 우리 선수 몇 친구가 실제로 지난 시간에 있었던 도전을 통해 가지고 그 친구가 굉장히 변화된 모습으로다가 이번 주에 우리를 만나면서 그런 얘기, 책에서 얘기 뭐 저런 얘기가 아니라 자기 변화에 대한 얘기를 수업 시간에 할 수 있었던 그런 장면들이 얼마나 코치에겐 개인적으로 감격스러운지 모르는데, 윤선 씨 발표 잘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 발표를 두렵지 않게 좀 적극적으로 해봐 줄 수는 없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코치님. 자, 그럼 내가 빈말로 하지 않는 거 보세요. 수원화성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한 문화재이기 때문에 매년 매 학기마다 수업에 수원화성은 단골 레파토리예요. 근데 윤선이 같은 경우는 색깔이 있었어요. 그 뻔한 수원화성에 대한 답사인데도. 옛 성곽길을 따라서라고 해요. 수원화성을 성곽길, 순례길, 올레길, 길을 통해서 수원화성을 만난다라는 이런 컨셉은 내가 처음 만나요. 재밌는 컨셉 아닌가요? 요즘에 길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굉장히 재밌는 접근이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런 접근의 수원화성 답사를 처음 만나요. 그리고 지도를 싹 펼치면서 이렇게 순례 한 2시간 정도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그런 그림 프로페셔널하게 우리한테 소개하면 도움이 되겠지요? 도움이 되는 걸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수업에서 이 발표는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중요한 건 선택과 집중. 모든 걸 다 담아내서는 이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효과적인 발표를 할 수가 없어요. 효과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 전체 길은 이렇지만 그중에 요렇게 세 지점, 나름대로는 요 세 지점이 나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세 지점을 선택과 집중을 한다는 거 관전 포인트고요. 거기에 창의성이 있는 것이, 거기에 여러분들의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는가 볼 수 있는데, 윤성이는 그런 세 가지를 선택해. 주릉주릉 다 간단하게 다다다다다 뭐 정보만 많아가지고 뭐 쌍용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정보의 나열 식상하게 만드는 그런 발표가 아니었다는 것도 좋았어요. 그 다음에 사진 다 직접 찍은 사진인가요? 네, 제가 직접 찍은 사진 넣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이 보니까 낮에 찍은 사진이 있고 밤에 찍은 사진이 있던데 이거 어떤 상황이야? 네, 낮에 원래 출발을 해서 갔다 왔는데 이제 한 바퀴 돌고 나니까 밤이 돼가지고 밤에 그러니까 찍은 사진도 있었어요. 한 몇 시간 머물렀는가 답사에? 원래 그게 2시간 코스인데 저는 좀 2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낮과 밤을 담으니까 어쨌든 그림적으로 네네. 수원학생의 모든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의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결과물은 좋아. 낮만 보여주는 것보다 밤만 보여주는 것보다 낮과 밤을 다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과제와 이 PT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플러스하는 거예요, 마이너스하는 거예요? 그죠? 플러스하는 거 맞죠, 그죠? 두 장면을 다 그 유산을 소개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1학년 때 경험치를 가지고 활용해서 내가 좀 더 그걸 갖다 심화하면서, 내가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 했었죠. 여러분들은 많은 것을 배워야 되는,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은 그런 학생도 많지만 제발 여러분 또 다른 내 안에 있는 모습도 믿고 활용하세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많은 것을 이미 알고 있고 이미 생각보다 많은 것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신의 그 경험과 자신의 그 배움을 가볍게 우습게 여기지 말아주세요 얘기했는데요. 윤선이는 그것을 가볍게 우습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 내가 좀 더 보완해가지고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새로 가서 경험하는 경험도 재밌는 것이지만 한 번 가보고 두 번 가보고 세 번 가보면서 더 깊이 할 수 있는 그 배움도 단단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면에서 이런 접근들이 다 좋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올레길, 순례길, 옛 성곽을 만나는, 그러면서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좋은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뭔가 모아지는 한방이라고 할까? 뭔가 우리가 딱 이 발표를 듣고 난 다음에 뭔가 오래 잔영이 남을 수 있는 그런 것은 뭔가 조금 더 윤선이가 좀 해본다. 선택과 집중 분명히 잘했는데 이것을 옛 성곽의 길을 따라서 만난 것이라고 해서 어떤 그런 것들로다가 보다 많은 우리 선수들이 나도 그 길을 걸어봐야지 할 수 있는 분명히 좋은 콘텐츠를 다 디자인했는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마지막 발표 끝나고 나오면서 딱 3개 소개하고 1, 2, 3 소개하고 딱 그렇게 마치는 것이 아니라 서론에서 대상과 목적 얘기하고 그 다음에 본론에 대한 얘기를 선택 집중해서 얘기하고 마지막에 빠져나올 때 한 방 딱. 그래서 나도 진짜 저런 길 한번 내가 수원했었는데 저기 못 가봤는데 저렇게 한번 내가 저기 산책 가야지 친구들하고 한번 가야지라고 할 수 있는 걸 충분히 할 수 있는 스터디가 되어 있었는데 그 한 방을 그
이 안에 집어넣을 수 있었을 만한 그런 답사였는데 그게 조금 미스되지는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아쉬움이었어요. 자, 윤선이 발표 감사합니다. 자, 지금 우리 시간이 55분이고요. 수고하셨어요, 윤선이. 자, 55분이고요. 자, 우리 10분 쉬었다가 그 다음 발표자가 누구더라? 윤선이 다음이 누구더라? 유나, 은비, 다현이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준비해가지고 우리 만나도록 하겠고, 우리 10분 쉬어서 12시 5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은 우리 유나가 준비해 주시고 자리에 들어온 친구들 영상 열어서 이제 수업할 수 있도록 참여해 주세요. 자, 유나 준비됐으면 공유해 주세요. 네. 이제 발표 시작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창덕군 후원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디자인 영상학부 한유나입니다. 아시아 3대 후원 중 하나인 창덕군 후원을 선수분들과 함께 관람하는 느낌으로 발표할 것입니다. 후원을 가기 전, 후원에서 후원을 다녀온 후 이 세 가지 챕터를 가지고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후원에 가기 전에는 발표 대상과 목표를 설정하여 발표의 의의를 알아보고 후원에 가기 전에 예매와 창덕궁으로 가는 길, 후원 코스에 대해 알아보고 창덕궁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챕터인 후원에서는 후원을 코스별로 돌아다니면서 해설가분의 이야기와 조사한 내용을 합하여서 가는 곳을 소개하고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후원을 다녀온 후 아쉬운 점과 느낀 점을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후원에 가기 전에 대상과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대상은 후원에 가보지 않으신 모든 사람들입니다. 목표는 후원을 방문하고 싶도록 하게 하는 거고, 방문하였을 때 저의 발표를 인하여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조선 왕실에 대해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후원의 예매 방법과 가는 길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후원을 관람하시려면 미리 온라인으로 예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에서도 예매가 가능하지만 선착순 마감이며 코로나로 인하여 관람 가능 인원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대인 5,000원에서 소인 2,500원이고 후원을 관람하시려면 꼭 정각 관람 티켓도 예매하셔야 됩니다. 대인은 3,000원이고 소인은 받지 않습니다. 창덕궁으로 가는 길에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저는 지하철을 이용하여 집에서 약 30-40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 후원 코스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후원 입구, 두 번째는 부용지하 주암로, 세 번째는 블루문과 애련지, 네 번째는 영경당, 다섯 번째는 동덕정 일원, 여섯 번째는 옥류천 일원이며 관람 시간은 약 90분에서 70분 사이입니다. 여러분은 왕이 가장 좋아했던 궁궐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대부분 경복궁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왕이 제일 좋아하고 오랫동안 머문 궁궐은 창덕궁입니다. 경복궁은 정도전이 만든 궁궐로 정도전은 왕이 상징적인 존재이고 과거에 합격한 신하들이 중심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했던 인물입니다. 경복궁은 성리학을 공간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궁궐로 왕이 국정 운영에만 전념하도록 만든 민본 통치가 담긴 궁궐입니다. 태종이 정도전을 죽이고 나서 만든 건물이 바로 창덕궁인데요. 왕이 만든 왕의 거처로 기존의 유교적 예법이 중요치 않았습니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함과 강력한 왕권을 표현하고자 한 태종의 뜻이 담긴 궁궐이 바로 창덕궁입니다. 이제 창덕궁 후원에 가는 준비는 다 되었고 두 번째 챕터인 후원에서에 들어가겠습니다. 후원을 관람하려면 후원 입구로 가야 됩니다. 창덕궁 입구에서 진선문에서 숙정문을 지나서 가면은 여기 후원 입구가 있습니다. 네, 후원 관람 첫 번째 장소는 부용지입니다. 세면이 경사지이며 경사가 모이는 한가운데 방향 연못에 부용지가 있습니다. 여기 부용지가 있습니다. 창덕궁 후원의 대표적인 방지이며 부용은 연못을 뜻합니다. 부용지는 네모난 연못과 둥근 섬은 하늘은 둥글고 땅이 네모나다는 천안 지방사상을 방영한 것입니다. 연못은 장대석으로 쌓아 올렸고 남쪽 모서리에는 물고기 조각이 하나 있습니다. 잉어 한 마리가 물 위에 떠오르는 모습을 새겼는데 이것은 왕과 신하의 관계를 물과 물고기에 빗대인 것입니다. 연못 남쪽 방향에는 부용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판이 걸려있는 동쪽 건물이 정면입니다. 종조께서는 부용정에서 낚시하는 걸 좋아하여 자주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네, 영화당은 조선시대 과거 시험장으로 사용됐던 건물로 광해군 때 지어져 석종 18년에 재건되었습니다. 용도가 친필로 기록한 현판이 여기 걸려져 있으며 이익공의 팔짝 지붕 형태입니다. 건물 앞에는 춘향대라는 마당이 있는데 이 사진은 안 보이지만 앞에 있습니다. 네, 충당대는 조선 초기 잠시만요. 충당대는 초시에 합격한 응시자들이 마지막 시험을 치른 것이고 춘향가에서 이도령이 장원급제하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영화당은 왕과 신하들이 연애를 베풀거나 화를 쏘기도 한 정원이었는데 정조 때부터 과거 시험장으로 이용되었습니다. 영화당을 둘러보다 흥미로운 것이 있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들어 열개문이라는 건데요. 위쪽으로 들어 열게 되는 문의 형태입니다. 이것은 한옥의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번 기회에 알게 되어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들어 열개문을 고정하는 두 가지 형태가 있었는데 사진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원의 형태로 문을 올려두기만 하면 되고 또 다른 형태인 사각 형태는 문에 올려두어 나무 막대기로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고려시대 이전부터 사용되었고 조선시대부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여름에 문을 모두 걸면은 대청과 방이 하나로 연결되어 확 트인 시원한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열개를 개방하면 바깥 경관을 끌어올려 감상할 수 있는데 이것이 한국의 착용 기법으로 자연과 융합을 동호합니다. 다음은 보물제 1669호인 주암루입니다. 부용지 북쪽에 위치한 2층 누각입니다. 부용정을 마주보고 있고 주합이란 우주와 하나가 된다는 뜻으로 자연의 이치에 따라 국가를 다스리고자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합루 정문에는 어수문이 있는데 어수문은 임금만 지나갈 수 있는 문이고 그 양옆에는 현문이 있는데 여기는 신하들이 지나가는 문입니다. 주합루 왼쪽에는 서양각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는 어진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곳 모두 출입이 불가합니다. 다음에는 영화당의 북쪽이면서 애령적의 남쪽에 위치한 우두합입니다. 순조 27년 당시 효명세자를 위해 순조가 공부방을 만들어준 곳인데요. 효명세자는 구름이 그린 달빛의 박보검의 역할이었습니다. 우두합은 두 개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동쪽 건물이 우두각이고 이쪽이 운영거입니다. 우두각은 효명세자가 공부했던 곳이고 운영거는 서책을 보관했던 곳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 블로문은 조선시대 왕이 무변장수를 기원하여 창덕궁과 영경당 입구에 세워진 돌문입니다. 디귿자 모양으로 단순한 형태의 전서체로 블로문이라 새겨져 있고 원래는 나무 문짝이 있었던 걸로 추정됩니다. 블로문을 지나가면 애련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애련지는 숙종 18년에 만들어진 연못으로 정자각으로 애련이라는 명칭은 송나라의 유학자인 주던시 애련설에 유래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보물제 1770호 궁궐에 지어진 사대부 주택 형태의 건물입니다. 유명한 99칸으로 불리고 있지만 실제 건물은 109칸입니다. 다른 건물과 달리 단청과 화려한 장식이 없습니다. 단청은 왕들이 거주하는 곳에만 사용되는 것인데 이곳은 왕이 사대부 생활을 체험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네, 영경당 동쪽에는 창동궁에서 가장 이색적인 건물인 성형제가 있습니다. 영경당의 부속 건물로 책을 보관하고 이곳에서 책을 읽기도 한 서재입니다. 여기에는 지붕이 두 개가 있어서 위에는 높은 구리 지붕을 하나 덧대 올린 것입니다. 왜 지붕을 하나 더 세웠을까요? 바로 성형제가 서양집이라 오후에 햇빛이 내부 깊숙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책이 손상되는 것을 막고 독서하기 좋은 실내 환경을 만들려는 목적입니다. 여기 이 사진을 보시면 도르래식 차양이 설치되어 있어 줄을 이용하여 햇빛의 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서양제는 고종 무렵에 지은 건물입니다. 이제 창덕궁 후원 연못인 종덕지에 있는 종덕정입니다. 이중지붕 구조의 육각지붕으로 만들어진 독특한 구조입니다. 인조 제2 22년에 만들어졌으며 당시에는 육무정이라고 불렸습니다. 하나의 기둥의 자리에는 3개의 기둥을 두게 되어 이채롭게 볼 수 있습니다.
종덕정 천장 중앙에 그려진 여기 쌍용의 묘의주를 가지고 노는 그림은 왕권의 진엄함을 상징합니다. 종덕정 지붕 아래에는 만천명월주 옹자서라는 나무판이 걸려져 있습니다. 종조가 제위 22년에 세상의 모든 시냇물을 품고 있는 밝은 달의 주인공이라는 호를 스스로 지어 부르고 그 서문을 새겨 종덕정에 걸어놓은 것입니다. 그 요지는 묻 개울을 달을 밝아 빛나지만 달은 오직 하나이다. 내가 바로 그 달이요 너희는 개울이니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태극, 음양, 오행의 일지에 합당하는 것으로 신하들에게 강력한 충성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평생 왕권 강화와 개혁 정치를 위해 노력했던 정조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종덕정 반대쪽에는 반도지에 있는 부채꼴 정자 관람전이 있습니다. 부채꼴 성향의 지붕은 매우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 일부가 물에 떠있는 형상이며 건축적이기보다는 공예적인 수법을 많이 구사한 정자입니다. 관람전과 승제전은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지막 코스인 옥류천입니다. 옥류천은 임금의 명이 아니면 대신들도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후원 북쪽 깊은 산속 골짜기에 있으며 인조 14년에 조성되었습니다. 북한산 동쪽 줄기에 흐르는 물과 인조가 팠다고 알려진 어정으로 계류가 흐릅니다. 소유양은 널찍한 바위에 U자형으로 홈을 파고 샘물을 끌어올린 다음 작은 폭포처럼 물을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임금은 이곳에서 신하들과 더불어 술잔을 띄우고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서유암은 인조가 쓴 옥류천의 글씨와 숙종이 지은 시가 새겨져 있습니다. 인조 14년에 세워진 소유정은 옥류천 바로 옆에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인데요. 정자에 앉으면 옥류천과 서유암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옥류천의 가장 안쪽에 정자에는 청리정입니다. 궁궐에서 유일하게 초가 지붕을 하고 있고 임금은 정자 앞쪽에서 논을 만들어 벼를 심고 수확 후 볏짚으로 정자의 지붕을 잇게 하였습니다. 농사의 소중함을 백성들에게 일깨워주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사진인 논상정은 임금이 옥류천에서 거동하였을 때 다과상을 올렸던 장소라고 합니다. 횡단체처럼 소박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네, 옥류천을 마지막으로 후원 관람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챕터인 후원을 다녀간 후입니다. 네, 아쉬웠던 점은 후원 관람을 90분 정도로 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느라 체력이 고갈되어 정각을 자세히 둘러보지 못한 것이 아쉬웠고 소개를 하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발표가 길어지고 깊은 내용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느낀 점은 창덕궁을 관람하면서 전공과 관련된 아이디어들이 떠올라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예전부터 가고 싶었던 창덕궁은 이번 기회에 답사할 수 있어 좋았고 경복궁은 많이 가봤지만 창덕궁은 처음 가보았는데 조선의 궁궐에 대한 멋에 더욱 빠지게 되었습니다. 네, 발표 끝마치겠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공유를 풀어주세요. 네, 유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집에 한 30분 거리, 경복궁은 자주 찾았는데, 창덕궁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 것이 서프라이즈예요. 경복궁을 그렇게 자주 찾았는데 왜 창덕궁을 안 찾았을 거야?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물어봐요. 창덕궁을 생각하지 못한 것 같아요. 아예 그냥 궁하면은 경복궁 이거밖에 생각을 안 해봐서 그래서 다른 궁도 잘 안 가봤던 것 같아요. 그랬군요. 자, 우리 유나 발표에 대해서 우리 선수들 어떤 피드백, 느낌, 배움 점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발표하시겠어요? 오은하 교수님이 발표하겠습니다. 사회복지학부 김지선 발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문의 신유미, 박수진, 그다음에 김지선, 문정은 이렇게 네 친구가 손을 든 것 같으니까 한번 들어봐요. 교수님 권태원도 있습니다. 태연이네. 태연이까지 5사람. 네. 네, 먼저 저도 경복궁 궁하면 생각나는 게 경복궁이라서 경복궁은 굉장히 많이 다녀왔고 그 옆에 있는 덕수궁까지도 이렇게 가봤는데 사실 창덕궁이나 창경궁은
이제 그러니까 2번 갔다 오니까 뭔 궁을 또 가나 해서 잘 안 가게 됐었던 것 같은데 발표를 통해서 약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경복궁과 비교를 해서 창덕궁의 기능을 잘 설명해 준 부분이 좋았고 효명세자 딱 부분이 나왔을 때 그분이 누구지? 이렇게 싶을 법한데 드라마를 연계를 해서 잘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가 빠르게 되었고 그리고 영경당을 보면서 사대부의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그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선조들한테 좀 실망한 게 서민들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있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아니 그래서 그 서민이 초가집도 있었잖아요. 초가 누가? 네? 초가집. 기와집이었지 않았어요 아까? 영경당은 기와집이었고 네. 다른 곳에 쪽에 초가집이 초가 기본. 그러면 제가 네. 놓쳤네요. 죄송합니다. 궁궐이 엄청 넓고 의미를 가진 하나하나 건물의 의미를 가진 건축 구조여서 되게 건축적으로도 미적으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아주 좋은 공간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면 단풍 다 떨어졌을 수도 있는데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진. 네, 저는 일단은 처음에 그 입장료랑 그 시간 같은 거를 자세히 알려주셔가지고 다른 발표할 때는 그런 걸 잘 들을 순 없었는데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도움이 됐고 저도 나중에 시간 되면은 진짜 가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지선. 저는 앞서 신유미 선수가 말해주신 것과 같이 경복궁과 창덕궁을 비교하여 말씀해주신 것과 효명세자를 언급할 때 구름이 그린 달빛이라는 드라마에서 박보검 배우의 역할이 효명세자였다는 것을 말해주셔서 좀 더 친숙하게 다가왔고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그리고 들어 열계문이라는 것을 한윤아 선수님의 발표로 처음 알게 되었는데 창덕궁에 가서 직접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보고 싶게 한 거는 굉장히 좋은 발표네요. 자, 문정은. 네, 저는 창덕궁 안에 소개할 수 있는 다양한 장소가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좋았고, 그리고 또 이제 저도 그 자세한 소개 들으면서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가고 싶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게 만들었네. 유나 큰 수고했네. 자, 그다음에 권태현. 저는 가기 전 후원에서 다녀온 후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심정 변화를 느낀 점을 표현한 게 되게 좋았다고 생각하고 저희에게 뭐 왕이 가장 좋아했던 궁은 무엇일까 이렇게 물어봤던 점도 되게 호기심을 유발하는 점에서 되게 좋은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또 앞서 말했던 것처럼 문화재 답사라고 하면은 원래 큰 건물만 소개하는데 우리 발표자 분께서는 안에 뭐 들어 열기 문 이런 등등 여러 가지의 기능들을 설명해줘서 좋았습니다. 나도 특별히 태연이가 마지막에 얘기했던 거, 우리가 사실은 이런 답사가 뭐 친숙하지도 않고 우리 스스로가 그런데 이제 처음 가보면서 혹은 몇 번 가본 거에 대해서 정리할 때 큰 그림들, 큰 건물들, 궁궐 같은 경우 그런 건물 자체도 많으니까 그런 거 한 뭐 4장면, 5장면만 해도 발표 시간 충분히 다 채워지는데 그런 건물들만이 아니라 건물 안에 또 다른 한국적 뭔가를 설명할 수 있는 걸개문 같은 어떤 그런 디테일을 담아서 이렇게 개인적인 관심과 그런 얘기를 소재한 것이 이게 좀 뻔한 답사 같은 얘기를 조금은 다른 측면으로 우리 선수들에게도 소개할 수 있었다는 그런 장면, 그것이 좀 좋았고 여러분이 답사가 썼을 때 뻔한 답사가 아니라 그런 디테일도 뭔가 찾아보려고 하는 노력을 유나가 여기서 펼쳤다라고 하는 거, 그것도 재밌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자평 들어보고요. 그 글에서도 자평했지만 특별히 그 글에서 자평을 해가지고
했던 내용에 더해가지고 친구들 발표를 듣고 난 다음에 더 할 수 있는 얘기면 되겠죠. 그래서 충분히 자평이 됐으니까. 우선 잘한 점은 그 피드백을 들어보니까 제가 세세하게 설명을 다 넣었던 게 잘한 것 같고, 아쉬웠던 점은 제가 발표 이게 너무 길이가 길어서 마음이 급해져서 그 말을 너무 빨리 하고 더듬었던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난 무엇보다도 유나의 이 답사가 우리 친구들의 생각 또 나의 평가를 떠나가지고 경복궁만 다녀보다가 처음 갔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처음 간 그곳에서 내 전공과 관련해 가지고 아이디어를 모아서 얻어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하는 거, 이건 참 값진 거예요. 값진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났더니 우리 동료 선수들이 굉장히 고맙게도 발표를 통해서 창덕궁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저도 가보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 3명 이상인가 피드백을 줬잖아요. 그것도 기여한 거예요. 우리 자라나면서 이런 얘기 참 만들어 들었죠. 야! 공부 좀 해! 수학 풀었냐? 영어 했냐? 공부해서 남 줘! 공부해서 남 주냐? 네 잘되라고 하는 얘기잖아 라고 얘기했는데 너무 내가 비약을 하는 걸까요? 답사 공부해가지고 남 줬잖아요. 우리 친구들한테 창덕궁 저렇구나. 나도 한번 찾아봐야지. 우리가 대단하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사회에 기여하는 대단한 사람 안 돼도 좋아요. 난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가 살아나가지고 코치님하고 해가 씨가 좀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제가 역사에 대해서 좀 거시기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발표할 기회도 주고 하면서 잘한다 해주시니까 제가 자신감이 생겼어요. 대학교에 왔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기 전에 내가 누구인가 단단하게 나를 좀 찾고 발견하고 내 강점과 단점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가는 거, 특히 나를 통해서는 생각의 힘, 발표할 수 있는 표현의 힘, 역사의 인식, 그런 것인데 유나가 여러분 내가 너무 부응되는 거예요. 어쨌든 몇몇 친구들에게 저도 기회가 되면 창덕궁 가야 되겠다는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이거 나눈 거 아닌가요? 나눈 거잖아. 이런 발표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걸 내가 할 수 있는 사람, 배우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대학생이 이 두 가지 면모를 다 만들어 가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유나가 오늘 그런 면에서 그 작은 실험 또 코치 이런 피드백을 통해서 성공을 경험했다면은 여러분들은 작은 성공을 수업을 통해서 대학생을 통해서 많이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큰 성공에 대해서도 용기를 내고 도전을 할 수 있다. 맨날 기만 죽어가지고 넌 그거밖에 안 되냐라고 한다면 기가 죽어서 펼치면 잘하던 사람도 기 죽으면 실수하잖아요. 우리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잘하던 사람도 기 죽으면요 움츠러들고 실수해요. 그래서 우리 유나가 우리 친구들하고 그렇게 나눌 수 있는 또 발표를 했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발표였음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좀비. 네. 준비해 주세요. 보이나요? 네,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잘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소개할 유적지는 단종의 유배지로 익히 잘 알려져 있는 강원도 영월의 청년포입니다. 먼저 선정 이유 등과 단종에 대한 간단한 설명 후 대표 유적지 3가지를 화면 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평소 한국사를 잘 알고 있거나 따로 공부한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고등학교 역사 시간에 배운 단종의 이야기가 인상 깊게 남아 있었는데요. 이번에 한국사 수업을 수강하게 되면서 간만에 단종의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고 한 번쯤 방문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연히도 추석에 근처에 가게 되면서 부모님이 먼저 가자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청량포는 그림처럼 이렇게 3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있고 총 6개 유적지가 있는데요. 이 강 때문에 매우 짧은 거리임에도 밑에 그림처럼 배를 타고 이동합니다. 유적지 소개 전에 단종의 생애를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단종은 조선 제6대 국왕으로 어릴 적부터 할아버지 세종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집안 대대로 몸이 약했던 탓에 할아버지인 세종은 단종의 아버지 문종이 일찍 세상을 떠날 것을 염려했는데요. 실제로 문종은 단종이 12살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도 태어나자마자 돌아가셨던 탓에 후견인도 없이 어린 나이에 즉위한 단종은 왕권이 수시로 노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켜 상황이 되고 그 후 단종 포기 운동으로 권력의 위협을 느낀 세조가 단종을 영월에 유배시킨 후 끝내는 그곳에서 살해당하였습니다. 청령포는 한 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있고 한쪽으로는 육육봉에 험준한 암벽이 솟아 있어 마치 한반도를 연상케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청령포에는 단종이 그곳에 살았음을 말해주는 단묘 유지비와 어가, 단종이 한양을 바라보며 시름에 담겼다고 하는 노사인데 한양에 남겨진 정성 황후를 생각하며 쌓은 돌탑, 외인의 접근을 막기 위해 세운 금법이 소나무 숲인 관음송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유적지는 관음송인데요. 관음송이란 이름은 나무가 당시 단종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들었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단종이 유배되었을 때 두 갈래로 갈라진 소나무에 걸터 앉아 쉬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또 나라에 큰일이 생겼을 때 이 나무의 껍질이 검은색으로 변하여 나라의 전소를 알려줬다는 전설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망향탑은 청령도 서쪽 절벽인 육육봉과 노산대 사이에 있는 돌탑으로 그 당시 정순 황후에 대한 단종의 애절한 심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단종은 궁궐과 앙비 송씨를 생각하며 이곳에 오를 때마다 여기저기 흩어진 돌들을 주워 이 탑을 쌓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단종 어소입니다. 이 단종 어소는 유배 당시 단종이 머물렀던 어소를 승정원 일기 기록에 의하여 재현한 것입니다. 밀랍 인형으로 각 방마다 단종의 모습까지 재현해 놓아 단종이 어떻게 생활하였는지 더욱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느낀 점입니다. 이번 단종 유배지에서 언니가 찍은 사진을 담아보았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웠지만 슬픈 역사를 지니고 있어 마냥 감탄하고 보기에는 조금 무거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거대하게 울거진 소나무들과 그 사이에 들어오는 햇빛이 밖에 잘 나가지 못했던 그 몇 달간의 답답함을 해소시켜주는 것 같아 씁쓸한 뼈 후련한 기분으로 여행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단종이 머물렀던 단종 어소를 보며 만약 나였다면 이 힘든 생활을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든과 동시에 단종 또한 얼마나 이 괴로운 생활을 벗어나 도망치고 싶어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단종은 비통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시신을 거두는 자는 탐족을 멸한다는 세조의 엄령 탓에 시신마저 아무도 거두어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월 호장이었던 어몽도가 목숨을 걸고 동강이나 버려진 시신을 거둠으로써 비로소 단종은 무덤에 안치될 수 있었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왕권 쟁탈 속에서 비극을 맞이한 단종을 기리며 이것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음미 발표 감사합니다. 자, 음미 발표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좀 또 얻을 수 있었던 이야기 혹은 또 이 발표에 대한 여러분들 피드백 배운 안녕 발표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유적지를 소개하기 전에 단종에 관한 이제 배경 지식 등을 이제 알려주셔서 이제 사전 지식을 이제 탑재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일단 좋았고, 뭐 약간 관음송의 뭐 유래, 뭐 단종의 흔적을 간직한 관음송 이렇게 약간 느낌 있게 제목을 센스 있게 약간 지었던 것도 이게 좀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냐에 따라서는 훨씬 더 우리에게 호소력있는데 그런 느낌 있게 표현했던 그런 부분들이 경우 같은 경우는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글을 준비할 때 그런 센스 중요할 것 같아요. 또 사과막보 구단을 발표하겠습니다. 네. 우선 디자인적으로 되게 완성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종과 관련된 사전 배경을 말씀해 주셔서 집중이 되게 잘 됐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역사적 답사니까 역사적 인물의 어떤 그 사적을 소개할 땐 최소한의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이 공유되었을 때, 소개되었을 때 우리가 팔로우하기가 좋은데 그런 부분이 개인적으로 좋았다는 두 친구들의 피드백이 있었네요. 한 친구만 더 들어볼까요? 건강하고 디자인 영상 영상 발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윤신, 김준영, 한유나 세 사람 다 들어봐요. 최윤신. 저도 이번 답사 때 사실 여기 청룡포 가고 싶었는데 저는 시간이 안 돼가지고 안타깝게 다른 곳을 가가지고 진짜 아쉽고 거기는 지금 다음에 또 가자고 계속 말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렇게 오늘 발표를 들으니까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또 만약에 다음에 거기 진짜 가게 된다면 더 유익하게 보고 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궁금한데 윤씨는 청량고에 이렇게 꼭 가고 싶은 그런 어떤 타겟이 확실하게 있어? 아니 그냥 이번에 그 답사지 정하면서 되게 딱 들어보니까 뭔가 단종의 그 아픈 그것도 있었고 약간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되게 거기까지 가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고 하고 또 거기 근처에 장릉까지 있는데 장릉 가는 거에는 또 배 타고 들어가야 되는 곳이 있다고 들어가지고 다음으로 미뤘었어. 되게 아쉬웠어요. 그랬구만. 또 그런 관심에서 보니까 더 흥미가 있었겠구만, 진짜. 자, 그 다음에 또 한유나? 네, 저는 가족들과 함께 유적지를 둘러봤다는 것이 좋았고 단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단종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관음송과 망향탑에 대한 이야기가 좀 흥미로웠어요. 나도 유나가 얘기했던 것 중에서 내가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공부 해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답사가 생활 답사 가까운 데서 찾아보세요. 지난주 같은 경우 가까운 데서 찾았던 친구들이 많았고 이번 같은 경우도 가족들이 거기에 이제 추석이라 이렇게 그 움직일 수 있었을 때 가족들과 함께해서 또 누나가 사진도 찍어주고 그러니까 우리 공부 따로 우리 성년이 된 우리 대학생의 삶하고 가족들의 삶하고 이렇게 같이 특히 과제 같은 거 같이 이렇게 묻어져 일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는데 이번 답사가 가족들이 여행도 즐기면서 공부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활 답사 이런 거죠. 거리만 가까운 것이 아니라 가족들하고 친구들하고도 같이 어울리는데 우리가 노는 자리에 또 배움도 될 수 있다라는 이거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경험을 해봐야지 이게 좋은 거구나 아는 것이고요. 경험을 해봐야지 불필요하게 머리로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인데 가족 답사라고 하는 거 그것이 난 이번 발표의 아주 흥미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준영이? 저는 단종 유배지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단종이 유배지에 가서 무엇을 하고 그 유배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던 게 좋았습니다. 단종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는 거 좋았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더 있었지? 누구였지? 발표 다 했나? 오케이 다 했으면은 자 그럼 우리 은비 최종적으로 이런 친구들 피드백 다 포함해가지고 자평해 주세요. 그 단종의 생애에 너무 집중해가지고 약간 관광지 소개라는 주제가 좀 흐려진 것 같아요. 그게 좀 아쉬웠어요. 그리고 미리 단종에 대해 알려준 게 그래도 잘한 것 같습니다. 자, 은비의 이 소개에서도 여러분들 기억나지요? 내가 여러 번 강조해 자평할 때는 강점부터 그 다음에 아쉬운 점 그랬는데 은비가 여전히 아쉬운 점을 딱 얘기하고 겸양지덕으로다가 그래도 단종을 소개한 건 아주 조심스럽고 아주 삿풋하게 잘한 것 같아요 그랬는데 물론 겸손, 겸양 좋아요. 그렇지만은 내가 여러 번 얘기잖아. 우리 교육이 여러분들을 좀 기죽게 하는 그런 측면이 사실 있어서 내가 우리 여러 대학생들을 만나보면 그런 경향성들이 굉장히 정답에 대한 두려움, 남의 눈치코치에 대한 두려움
그걸 우리가 함께 이겨내야 되거든. 혼자가 힘들면 함께 그런 분위기 만들고 잘합니다, 잘합니다, 해보세요, 해보세요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내가 의도적으로 자꾸만 이게 억지일 수도 있지만 강점부터 얘기하라고 하는 것도 그런 우리한테 눌린 길을 이기는 하나의 내 표현 방식이 될 수 있어요. 은비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그렇게 노력을 해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이 10분 남았는데 한 친구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볼까요? 그죠? 해볼 수 있겠죠? 네, 교수님. 아니, 기대합시다. 네, 그럼 좀 빠르게 해볼게요. 아니 그렇다면 너무 뭐 서두르지 마. 우리 조금 뭐 1, 2분 늦더라도 괜찮으니까. 그리고 또 급한 친구들은 먼저 가더라도. 자. 네. 우선 제가 지금 밖에 나와 있어서 조금 소음이 있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충무공 이순신 글을 기억하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답사지 선정의 이유와 발표 대상, 그리고 답사지 소개와 답사지 근처 유물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순신 장군에 대하여와 이순신 장군의 명언, 이순신 장군의 정신과 리더십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답사지 선정의 이유는 고등학교 시절 바로 앞에 유적이 있다는 사실을 이번 답사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저처럼 많은 사람이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사당이 여수에 있다는 사실을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답사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발표를 들으며 도움이 되는 대상은 학교 근처에 유적지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모교 후배들과 다른 지역에 거주 중이지만 이순신 장군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힐링과 지식 함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은 관광객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답사지인 충민사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민사는 충민사 종합 안내도를 지나 외산문격인 승모문, 그리고 내산문격인 충리문을 지나면 충민사의 본전으로 들어가실 수 있게 됩니다. 충민사는 이순신 장군이 전사한 3년 뒤인 1601년 손주의 명으로 지어진 충무공 관련 사획사당 제1호입니다. 그리고 1993년 6월 1일에 사적 제382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성격은 사당과 제사터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PPT로 넘어가기 전에 혹시 눈치채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승모문과 충리문에는 공통적인 모습이 보입니다. 바로 이렇게 문이 나눠져 있다는 것과 높이와 넓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는 가운데 문은 직급이 높은 양반들이 지나다니는 문이었고 양쪽의 문은 조금 직급이 낮은 지방 향리들이 지나다녔던 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조선이 계급적 사회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충민사를 지나서 내려오면 바로 위치에 있는 충민사 유물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민사 유물관에 들어가게 되면 매우 착한 해설사분이 계시기 때문에 질 높은 해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친필, 일기, 그리고 다양한 체험실과 영상실이 운영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입체감 있게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과 주요 해전, 거북선의 전조, 그리고 유물관 앞에 우리나라의 총동과 화포 모형이 전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사전 배경이 없는 아이들과 방문하신 부모님들도 조금 더 집중도 있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입장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발표 대상으로 선정한 학교 후배들이 부담감 없이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외부에서 오시는 관광객분들을 위해 답사지로 오시는 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행 기차를 타고 여수 엑스포역 하차 후 333번 시내버스를 타고 선악매점 앞 버스 정류장에서 하차 후 도보로 6분 정도 걸으시면 답사지에 도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보이시는 그림은 제가 답사를 다녀와서 이순신 장군을 한 사이트에 검색하면 나온 해시태그들인데요. 이걸 활용해서 이순신 장군에 대해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순신 장군은 수군절도사로서 거북선과 하깃진 등의 기술 전술을 통해 임진왜란, 한산도 대첩, 그리고 명란 대첩, 노량해전 등에서 큰 공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공을 높이사 이순신 장군 이름 앞에는 충무공이라는 호칭이 붙습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쓰신 난중일기와 명언들은 저희들에게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명언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에 보이시는 4개의 명언이 이순신 장군의 명언 중에서 가장 익히 알려져 있는 건데요. 가장 먼저 필사죽생, 필생즉사는 싸움에 있어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라는 의미의 1597년 전투력이 절대적으로 열세였던 명란대첩에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근신전선 상유시비는 제게는 아직도 전선 12척이 있으니 라는 의미의 1597년 명란대첩 직전에 수군 표지론에 맞서서 이순신 장군께서 수군 정비를 하시던 중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묵령망동 정중여사는 가벼이 움직이지 마라. 침착하게 태산같이 무거이 행동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1592년 임진왜란 중 처음으로 출전한 우포해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방금 신물어아사는 1598년 노량해전에서 죽음을 앞두고 하신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에게 가장 알려져 있는 명언으로 싸움이 한창 급하다.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말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명언들을 통해서 이순신 장군께서 싸움 도중에 장수들의 사기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셨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제가 이번 활동을 통해 느낀 이순신 장군의 정신과 리더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저는 이순신 장군께서 나라에 충성하고 효심이 지극한 아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가운데서 피난민들을 안전하게 보고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쟁 중에서 지속적으로 수금 보충과 무기 제작, 군선 건조 등 전쟁에 철저하게 대비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훈련원 봉사 제작 당시 많은 승진 척탑을 거절하셨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저는 이순신 장군의 충효정신, 애민정신, 유비무환과 청렴의 정신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모든 형벌을 군사들의 공로와 신분 여하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처리하셨던 이순신 장군의 모습과 7전령 패전 이후 어려운 상황 속에 서서 독단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장졸들과 논의를 통해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셨던 모습을 통해서 이순신 장군의 공정성 리더십, 위기관리와 소통의 리더십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느낀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적지 답사를 위해 오랜만에 모교 주변을 걷게 되어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또한 학창시절 학업과 성적이라는 굴레에 얽매여서 취업을 위한 역사 공부만을 고집해온 제 자신이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이번 답사를 계기로 한 명의 작은 역사가로서 살아있는 역사 공부, 스토리가 있는 역사 공부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적지 답사를 통해 이순신 장군의 업적, 더 나아가 그의 삶, 가치관, 리더십 등을 배움으로써 장군 이순신이 아닌 인간미 넘치는 이순신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런 모습과 정신을 닮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현이 발표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현이 발표에 대해서 피드백, 얘기, 이 발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함 이런 얘기 또 나눠보면 좋겠네요. ICF도 권태환 발표하겠습니다. 네, 다현이. 주변 환경이 발표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었음에 불구하고 되게 차분하게 발표를 잘한 점에 대해서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보통 사람들이 답사지 소개라고 하면 답사지에 대해 치중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이번에는 약간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더 많이 알려준 것 같아서 좀 색다른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태연이 얘기 이번에도 내가 공감하는 것이 다현이 발표의 강점, 개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답사지와 다현이가 굉장히 많은 대화를 하고 있구나. 답사지를 몰라서 소개하는 것도 의미 있는 답사예요. 그렇지만 답사지를 통해서 내가 뭘 배우고 싶고 뭘 얻었고 또 이런 얘기들이 사랑하는 후배들한테 또 이렇게 전달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숙제 과제 하는 것이 아니라 다현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그게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고 또 그것이 사실은 이 답사의 굉장히 강점이라고 저도 태연이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공감을 해요. 태연이가 아주 좋은 지점을 찍어주셨어요. 또 문화의 수락부 중요한 발표하겠습니다. 에코 음이 아주 죽여줍니다. 효연 씨. 자, 효연이 얘기해 보세요. 저는 약간 네, 마이크 저는 얘기하세요. 평소에 이순신 장군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또 관심이 많아서 통영에 있는 거북선을 보러 간다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여수에 갔을 때 또 그 이순신 공원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 방금 하구님께서 발표해 주신 곳은 몰랐어서 거기도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또 이순신 장군님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또 그분의 정신을 좀 잘 알 수 있어서 좋은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또 효원이는 이렇게 광팬이구만. 또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아유, 우리 효원 씨 멋있습니다. 우리 대학생이 그렇게 또 우리 역사 인물에 대해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찾고 다닌다는 얘기 너무 고무적이고 감사해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시간이 이제 많이 지체되었으니까 이순신 얘기를 들었을 때 초대 강사로 원균 장군을 소개했던 우리 선수가 있었죠. 우리 첫날 발표에서 박수진 강사님 지난번에 발표했었는데 수진이는 이 이순신 장군 발표하고 이제 본인의 원군 발표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나름대로 어떤 생각이 있는지 궁금해요. 네, 저 원래 원균 장군 묘에 대해서 설명했었는데, 그래서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는 많이 조사를 안 하고 원균 장군에 대해서만 더 많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순신 장군은 약간 그 영화에서 보던 그런 싸울 때 이기고 그런 내용밖에 몰랐는데 더 자세하게 알게 된 것 같고, 원균 장군과 이순신의 관계에 대해서도 좀 더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자꾸만 새로운 경험한다는 건 좋은 것이고요. 자, 우리 다현이 마지막으로 친구들 피드백 종합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자평 정리해 보죠. 제가 생각했을 때 제 발표의 장점은 우선 교수님이 사전에 보여주신 PPT들이나 이러한 것들을 벤치마킹 하려고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좋은 소스들만 모아서 PPT에 담으려고 노력했고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이 PPT의 디자인적인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너무 신경을 안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조금 사실 제가 사실 발표를 이렇게 많이 해본 적이 처음인데 이 수업을 통해서 조금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너무 좋은 경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여러분 들으셨죠? 이거 잘 들어보세요. 다현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이런 이제 우리 친구들, 학습자들, 동료 선수는 내가 감히 쪽집게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이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뭔가 개선에 대한 배움에 대한 이런 것들이 아주 분명하기 때문에 벤치마킹 자료 제출했을 때 벤치마킹 열심히 돌아보는 친구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도 있을 거예요. 사람한테 다 똑같거든. 근데 가급적이면 그런 모델을 내가 최대한 활용해보려고 노력을 했고 또 디자인이 본질이 아니니까 라고 해가지고 그런 에너지보다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뚜껑을 열어보니까는 디자인은 좀 또 너무 신경이 안 썼다라는 아쉬움이 있다라고. 그것이 어떤 면에서 이것을 가지고 내가 후배들 앞에서 강연을 한다 했었을 때 후배들 앞에서 했었을 때는 보완되어야 될 부분은 맞는 거예요. 내 평가에는 지장은 없지만 이것이 더 좋은 발표가 되어서 퍼블릭 앞에서 후배들 앞에서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순신 장군의 그 정신 같은 경우에는 한자음하고 한글 음으로 다 이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서 그 한자음 자체를 볼 수 있는 친구들한테는 그게 설명에 앞서서 확 눈에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뭔가를 디자인적으로 조금 더 발표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굉장히 좋은 변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렇지만 나는 그걸 중점으로 보지 않겠다고 해서 문제는 없지만 앞으로 그것이 보완되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다행히 발표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제 앞에 그것이 있었지만 제가 학교 다니면서 관심도 없었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번 발표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우리 수업의 목적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하고 헤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현이가 이렇게 열심히 프로젝트를 준비하려는 성실한 학생이니까 또 코치의 방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예리하고 열심히 들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작은 역사가라고 하는 표현. 암기의 역사가 아니라 뭔가 역사 의식을 가지고 스토리, 해석 이런 역사에 대해서 내가 실제로 이렇게 해보니까 아 역사가 이런데 진정한 재미가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제가 사실은 발표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은 선수이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제 자신이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이 발표에서 제가 그런 용기를 내봤고 그런 도움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배우고 살아있는 역사 공부라고 하는 것이 다현이가 우리에게 보여준 그 얘기 속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말을 하지 않았어도 다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이 얘기가 다현 학생만의 선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얘기가 될 수 있다는 난 지금도 믿어요. 그렇게 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재밌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굉장히 많이 길어졌네요. 미안하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학교 일정 때문에 우리 수업 없는 거 아시죠? 다음 주는 휴일이기 때문에 네, 다음 주에 우리 수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은 시간 보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그 다음에 만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내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사실은 이미 제출한 선수들에 비해서 우리가 발표를 훨씬 적게 했습니다. 예정대로 우리 진도 나가서 예정대로 그렇게 수업을 해도 좋겠고 여러분 가운데 적지 않은 선수가 나도 한번 발표하면서 친구들한테 피드백 받고 싶어야 하는 선수들이 아직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한다면 한 주를 더 연장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은데 어느 쪽이든지 좋은 공부가 되지만은 그렇게 원하는 선수들이 많은지 안 많은지 그것을 갖다가 우리 다음 주에 만났을 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 방향의 수업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제출해야 되는 다음 주 질문 교육 프로젝트는 계속해서 차질 없이 제출해야 되는 선수들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해요. 자, 바이바이. 2주 후에 만나겠습니다.